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EMG를 분석하는 연구 두 편으로 채널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를 알아보고 EMG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조를 확인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젤의 201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8이며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채널 어텐션 모델을 활용하여 근전도 제스처 분류를 진행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상지 절단자와 같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수의 인식 실패율, 사용자와 기계 간의 상호작용 결함과 같은 한계를 설명하며 이를 근전도 기반 제스처 인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전도 분석 방법은 밴드패스 필터링, RMS, 특징 추출, 주파수 영역 특징 추출 등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기술 복잡도가 낮아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데이터 처리 및 일반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신호 왜곡을 유발하거나 노이즈를 감소하며 중요한 특징 정보를 생략할 수 있기에 소규모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CNN, RNN과 같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근전도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높은 정확도로 제스처 인식이 가능해졌지만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하며 긴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어텐션 메커니즘을 딥러닝 아키텍처와 통합한 연구가 늘고 있는데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은 성능 향상이 가능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및 구조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모델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CNN-ECA라는 복잡도가 낮은 제스처 인식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CNN과 Enhanced Channel Attention인 이 ECA 메커니즘을 결합한 모델로 중요한 피처에 효과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패스트 힐버트 트랜스폼 전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빠르게 신호 입력을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는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우아이 모션사의 지퍼스 프로를 오른발 전환에 위치시켜 측정하였습니다. 1000Hz로 측정했으며 인공손으로 동작 가능한 8가지 동작을 약 15회에서 20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8가지 제스처는 아래와 같은데 먼저 이 주먹을 쥐는 동작, 그리고 손을 여는 동작, 두 손가락을 꼬집는 동작, 세 손가락을 꼬집는 동작, 그리고 가리키는 동작, 가방 같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사용되는 이 갈고리 동작, 엄지손가락을 드는 동작, 마지막으로 이 약지 손가락을 잡는 동작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패스트 힐버트 트랜스폼을 사용하여 이 엔벨롭, 이 포락선을 추출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의 이 파란색이 로우 신호이고 빨간색이 이 FHD 방법으로 인벨롭을 추출하여 전처리한 결과입니다. 이후 이 윈도우를 오버랩하여 데이터셋을 세그멘테이션 했습니다. 여기서 이 W는 윈도우의 크기이고 S는 스텝 사이즈로 윈도우 간의 시간 간격을 정의해서 슬라이딩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00ms의 윈도우를 그리고 이 100ms씩 오버랩하여 세그멘테이션 하였으며 이렇게 나눈 데이터의 80%는 트레이닝 셋으로 10%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머지 10%는 테스트 셋으로 분할하여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제스처 분류를 위해서는 CNN이 사용되었습니다. CNN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로컬 피처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데 뛰어나며 LSTM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기에 여러 근육에서 수집한 EMG 신호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 제안한 어텐션 퓨스트 모델을 살펴보면 컨볼루션 레이어와 어텐션 메커니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CA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여기서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액티베이션 함수로 수렴 속도를 높이고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육 위치의 채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각 컨볼루션의 커널 크기를 3x3, 4x3, 5x3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커널을 시간 및 채널 차원에 따라 슬라이딩하며 시간 시퀀스의 동작 패턴과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CA 메커니즘 레이어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위치시켰는데 해당 레이어는 어댑티브 웨이트 얼로케이션 메커니즘을 통해 중요한 피처의 캡처 능력을 향상시켜 모델 성능과 일반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다만 2단계에서 모델은 이미 많은 피처를 확보했지만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낮은 기능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기에 이 최종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후에 ECA를 배치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스와 동일한 노드가 있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하여 모델의 출력의 각 클래스의 확률 분포를 변환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어텐션 메커니즘은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 피처에 다른 웨이트를 할당하는 기술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과는 상이한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 중 하나로 이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스, 이 SENet을 활용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ECA넷의 저자는 이 SENet은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웨이트를 만들 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채널 축소 후 이를 기반한 어텐션 스코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경험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모든 채널을 포착할 필요가 없기에 이 ECA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ECA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이 인풋 피처가 주어지면 SE 블록은 각 채널에서 독립적으로 이 GAP,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합니다. 이후 기존의 SENet에서는 비선 형성을 갖는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시그모이드 함수로 채널 웨이트를 생성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1차원 컨볼루셔널 커널로 대체하여 모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제스처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실시간 의수 컨트롤 시스템을 목표로 제안된 의수 제어 시스템은 이 그림 A와 같이 근전도 센서, 의수,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근전도 센서는 피험자가 제스처를 수행할 때 근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센서가 수집한 근전도 데이터를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류하며 피험자의 제스처 의도를 추론하여 의수에 제어 명령을 보내 의도한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수의 정확한 실시간 컨트롤을 위해 이 메저리티 보트 윈도우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이 메저리티 보트 윈도우 테크닉은 특정 시간 윈도우 내에서 여러 제스처 예측을 수집하고 다수결 투표 원칙에 따라 가장 자주 예측된 제스처를 기반으로 최종 인식된 제스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이기에 어블레이션 익스퍼리먼트를 진행했는데 가장 먼저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는 1차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2차원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ECA 어텐션 모듈이 추가한 경우 마지막으로 엔벨롭 추출과 같은 이 전처리를 추가한 총 4가지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X축은 각 피험자를 나타내고 보시는 것처럼 모든 피험자에게서 모듈이 추가될 때마다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텐션, 이 세 번째 어텐션 모듈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처리를 추가했을 때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표는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본 결과에서 1D 컨볼루션 대비 2D 컨볼루션 대비일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통해 이 2D 레이어가 근전도 신호의 시계열에서 동작 패턴과 여러 채널 간의 상관관계를 포착하여 데이터를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ECA 어텐션 모듈을 통해 이 중요한 피처와 채널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이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예측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처별 성능을 도출한 컨퓨전 매트릭스 결과입니다. 손을 다 열거나 후크, 엄지손가락을 올린 제스처는 100% 정확도로 완벽하게 인식하는 반면
두 손가락을 접는 제스처와 세 손가락을 접는 제스처는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미세한 제스처에 복잡한 근육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근육 활성화 패턴이나 구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95.45%의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측의 이 타 모델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CNN-ECA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근전도 처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스처 인식 시스템의 성능과 실시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CNN-ECA의 SEMG 제스처 인식 프레임워크는 CNN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ECA 모듈을 도입하여 모델이 중요한 특징에 초점과 캡처 능력을 향상시켜 분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타 기존 머신러닝 및 딥러닝 분류기와 비교해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채널 어텐션 모델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졌으며, ECA 모듈을 추가함에도 모델의 예측 속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정확도는 개선되기에 추후 과제를 위해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텐션 모듈뿐만 아니라 오버랩드 슬라이딩 윈도우 전처리 방법도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추후 VR 근전도 분석에서도 해당 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일렉트로닉스의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6이며 아래 세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델이 거리에 관계없이 시퀀스의 다른 단어나 토큰의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기에 번역, 텍스트 요약, 코드 생성, 이미지 처리와 같은 복잡한 분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EMG, ECG와 같은 분야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높은 계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기존의 CNN 정도에 그치기에 예상한 만큼 성능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는 EMG 신호를 활용하여 가변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샵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하여 데이터 전처리, 기존 모델과의 인터그레이션, 트랜스포머 내부 구조 조정의 세 가지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은 근전도 기반 사용자 인증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전도는 미묘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으며 측정이 쉽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바이오팩 MP160을 사용하여 오른팔의 이 팔마리우스 롱구스와 익스텐설 디지토룸에 부착하여 측정한 조선대 근전도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100명의 피험자가 주먹을 쥘 때 근전도 신호를 측정했으며 각 피험자당 2회씩 측정하였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50Hz이고 4초 측정하여 한 사람의 하나의 트라이얼은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됐습니다. 본 연구는 어센티케이션이므로 피험자 1명을 클래스 1, 나머지 99명을 클래스 0으로 설정한 이진 분류 결과입니다. 신호 전처리로는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MD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EMD 방법은 비선형 및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의 특성 요소로 구성하는 인트린식 모드 펑션, IMF로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원신호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 EMD 방법을 통해 원신호를 N개의 IMF와 레지듀얼 신호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MD 메소드 결과라든지 신호 전처리와 관련된 피규어는 따로 없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매트랩의 EMD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위가 원신호이고 원신호를 5개의 이 IMF로 분해하였습니다. IMF들은 하이 프리퀀시를 포함한 신호들로부터 추출되기 때문에 이 IMF1이 고주파 성분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레지듀얼은 원신호에서 이 5개의 IMF를 합한 후 분리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IMF를 3개로 설정했으며
이렇게 3개만 보고 이 분류 후 레지듀얼 신호를 사용자 인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설명을 하면서 결과 설명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순서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와는 다르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모두 이미 잘 설명해 주신 전에 미팅 영상들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이란 입력 데이터의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와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모델이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 기능으로 트랜스포머는 RNN이나 LSTM과 같은 시퀀셜 데이터 프로세싱 모델과 달리 병렬 처리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퓨샷 학습에 적합한 샵 네트워크를 기준 구조로 사용하였습니다. 근전도 신호 기반으로 사용자 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2개의 동일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했습니다. 구조의 이 멀티하이드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의 다양한 부분에서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여러 어텐션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입력을 쿼리, 키, 밸류, 벡터로 변환하였으며 이 피드 포워드 컴포넌트는 원 데이터 형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덴스 레이어의 컨비네이션으로 구성됩니다. 1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25% 밸리데이션 셋으로 설정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했으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75.1%의 정확도를 도출했으며, 모델 성능을 나타내는 이 ROC 커브에서 0.86 AUC 값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접근 방법은 계산 부하를 줄이고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하기 전 데이터에서 이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에서도 활용한 이 SE 블락을 활용하였습니다. SE 블락은 각 채널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할당하여 모델이 중요한 피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SE넷은 기존의 타 네트워크들과 같이 깊이를 늘리거나 레이어 관계를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채널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기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모델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레이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채널 간의 관계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다른 소타 모델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SE 블락을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스퀴즈 과정과 익사이테이션 하는 과정으로 나뉘며, 이 스퀴즈 과정에서는 각 채널별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각 채널을 1차원으로 만드는, 즉 압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연산을 통해 1/1/c, 이 채널 1/1/1 채널과 같은 벡터 형태로 압축하게 됩니다. 이후 이 벡터를 익사이테이션 과정에서 정교화하고 이 스케일링 과정에서 입력에 곱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E 블락을 사용했을 때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감소하여 기존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피처 추출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CNN, LSTM과 같이 기존 모델의 샵 네트워크 구조를 인터그레이션하여 성능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CNN의 경우 동일한 CNN의 레이어를 두 입력에 모두 적용하여 샵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했으며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LSTM의 경우 동일한 LSTM 네트워크를 트랜스포머 모델 앞에 배치하여 샵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CNN과 LSTM 모두 기존 구조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 향상이 있었고, CNN LSTM 구조의 경우 피처 값이 감소하여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 디렉셔널 LSTM은 양방향 정보를 사용하기에 노이즈와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트랜스포머 내부 구조를 수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방법인 내부의 피드포워드 컴포넌트를 이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 GLU로 대체하였습니다. 앞선 트랜스포머 기존 모델에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GLU로 수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리커런트 피드포워드는 일반적인 RNN 레이어를 사용하였으며 CNN 기반 피드포워드 어프로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드포워드 어프로치를 제외하고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또한 수정하여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쿼리, 키, 밸류 벡터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으며 계산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저차원 성형 매핑 행렬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기존 모델 대비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평가하고자 근전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기존 모델과의 통합, 트랜스포머 모델 내부 구조 수정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최적의 아키텍처를 평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전도 신호의 복잡성과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글로벌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강점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 모두 셀프 어텐션을 제한하는 논문들은 아니기에 확실히 어텐션 모듈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능 개선을 하는 결과가 많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연구 대비 아쉬운 점이 조금 더 많았는데 일단 전처리 방법인 EMG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이 부재한 점과 기존 모델들의 샵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재한 점, 그리고 이 바이 LSTM 모델과 인터그레이션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베이스라인이 성능이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이 가장 성능이 좋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하는 것이 아닌 이 제한하는 모델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성능 개선을 기대하고 보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베이스라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한 점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계열 근전도를 활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연구는 더더욱 드물기에 추후 후속 연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